안녕하세요. 리프노동법률사무소 오지셀 농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과로사 산재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과로사는 말 그대로 과로로 인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과로사로 불리는 사망의 의학적 원인은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대동맥 박리 등 뇌심혈 관계 질환이 되거든요. 즉, 뇌 또는 심장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병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혈 관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로로 인해서 발생한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뇌심혈 관계 질환은 명백한 산재인데요. 중요한 건 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이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인과관계라는 게 발생 원인에 대한 이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이제 당시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이 되진 않더라도 추론에 의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이 상당한 인과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과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급성 과로인데요. 증상 발생하기 전에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으로 인해서 증상 발생 전에 24시간 이내에 이제 업무와 관련된 갑작스러운, 돌발스러운 예측 곤란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극도의 긴장, 흥분, 공포, 이러한 감정,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담 또는 신체적인 부담에 놓여진 상황을 말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예시를 들고 있는 게 중대한 사고를 목격했다든지 또는 동료와의 과도한 폭행, 폭언 등에 노출된 경우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단기 과로인데요. 발병 일주일 전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그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급격히 갑자기 이제 증가했을 때 인정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프로젝트에서 마감 임박 등의 상황에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업무량을 한시적으로 늘려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그분의 이제 평균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이 사실은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공장이 섬유 공장이었는데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연휴 전에 갑자기 주문량이 확 올라가는 그런 공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주에 발생 1주 전에 그 전 평균보다 30% 이상이 근로시간이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성과로인데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매우 강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정도 시간이라면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이제 업무 관련성이 증가한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이제 업무 과중 요인이라고 해서 단순히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인들이 발생을 했다면 업무 관련성이 더 증가한다라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근무 일정이 예측이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스케줄 근무인데 근무 일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이 어렵거나 교대제 업무거나 휴일이 부족한 경우 또는 유해한 작업 환경에 한랭한 환경 또는 온도 변화가 극심하다거나 소음이 높다거나 이런 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다거나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이런 것들이 업무 과중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 중에 지입차주 분이셨는데 그분은 사실 이제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이렇게 딱딱 몇 시부터 출근, 몇 시 퇴근 이게 어려우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장소에 몇 시까지 도착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그 장소까지 또 몇 시까지 도착해야 하는 시간 그 장소에서 퇴근하는 시간 창고까지 이동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네이버 지도로 다 시간을 추려내서 실제로 운행하신 시간이 몇 시간인지 이렇게 산정을 해서 만성과로를 인정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입증 자료를 모으는 건데요. 출퇴근 기록, 하물며 버스 카드 기록이라든지 또는 퇴근했던 택시 기록, 카톡 이런 것들도 다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연장, 야간 근무했던 기록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업무 시간 자료로 좀 최대한 수집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원의 의무 기록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발병 당시 상황을 이제 기록했던 진료 기록 등을 이제 병원에서 질병과 이제 그 원인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은 과로사 산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렸던 상황에 놓여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보호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리프노동 법률사무소의 오지슬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